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0화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예. 벌써 드디어 70화가 되었네요. 그죠? 우리 요거 끝나고 뭐 휴가 안 가나요? 70화 기념. 네. 기념 뭐 소주나 한잔 하고 떼어. 70화 정도가 지금 그쵸. 많이 왔네요. 예. 그렇죠. 많이 왔죠. 어떠세요? 그 한 70 예전에 우리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0화 정도만 해도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대박이 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거나 뭐 추정을 하거나 이러기도 했는데 70화를 와도 뭐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처음부터 참여했던 자유인님은 그 심정이 어떠세요? 네? 뭐 심정까지요. 전 뭐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이렇게 구독자가 아주 꾸준히 늘고 네, 있고 그래서 뭐 나쁘진 계속 않다.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그 작두님은 지금 이제 40화째 31회부터 참여를 그렇죠. 했으니까 그죠. 예. 40화 참여하면서 이제 뭐 참여하는 거가 아니라 이 출근길 인문학의 전반적인 것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뭐 또는 소외라고 그럴까? 묻어가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왔지만 네. 조금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에 그렇죠? 대한 건 기대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세상 맘대로 안 되는 속상함도 있고 뭐 이러네요. 그렇죠. 예. 그 작두님이 우리 처음에 묻어가려고 막 그 할 때 공약 같은 게 있었잖아. 혹시 기억나, 자연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죠? 뭐 그 구독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겠다는 등 뭐 이런 그때 이제 그 공약이었는지 강요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약이죠, 인천 공약. 지역을 빨갛게 물들이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펄한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빨개지나 뭐 이런. 그죠? 어쨌든 저희가 너무 지역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유독 인천에 그렇죠. 대해서만. 특히 그죠? 어쨌든 인맥 좀 동원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됐어요. 이게 인맥 동원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럼요. 진짜 그럼요. 흥미 있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의견 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인맥 동원하면 내일 300명 더 구독자 늘릴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런 뭐랄까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그럼요.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럽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구독자들 늘려주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있을만해요. 사람들이 네.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 주면 유튜버들의 구독자를 몇 명 늘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별로 좋은 돈 건 좀 아니죠. 쓰죠, 뭐. 대단들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결론은 이제 우리의 방향은 그런 거 약 안 치고 그죠? 네. 자연스러운 진성 구독자로 좀 늦더라도 가자. 뭐 이런 거로 가보시죠. 그렇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팟캐스트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도 수많은 팟캐스트들 중에서 듣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저것 떼고 그 시간에 우리 방송을 듣는 이분들은 사실 대단한 분들인 대단한 거죠. 분들이죠. 잘 될 겁니다. 제가 진짜로 이건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듣는 건 좋은데 구독 신청을 하려면 되게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속마음이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죠. 오늘 주제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입니다. 왜 살면서 이런 때 있잖아요.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좀 감추거나 숨길 때
작두님 그런 적 있으시죠? 일부러 감추지는 않는 상대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 혼자 할 때 그때 뭐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후자인데 네. 내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상대한테 뭔가 이렇게 구릴 것 같다. 아니면 내 죄를 까는 것 같다. 뭐 이럴 때는 숨기게 되죠. 또 상대가 뭐 좀 싫어할 것 같다. 그럴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예. 자유님은 어떠세요? 속마음을 전 살면서 대부분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다 드러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치.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쵸. 보는 사람마다 재수가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네, 살아? 뭐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은 일정 부분을 다 숨겨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드라마나 그 무슨 코믹한 시트콤 같은 데서도 겉으로 하는 말, 속말 이걸 막 그쵸. 이중적으로 하면서 되게 그쵸. 재밌게 예, 했었던 게 예. 있기도 했죠. 그렇죠. 네. 사람은 다 양면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자유님 얘기처럼 이렇게 살면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되게 많고 또 그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이제 잡아봤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살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꽤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것 같아요. 남성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자기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사귀자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사랑편에서 예. 했어야 될 얘기인데 사랑은 직진이다. 그래서 끌리는 사람한테는 조금 두고 보지만 사랑이다 이러면 전 직진. 갑니다. 직진입니다. 바로. 그래서 근데- 요새도 계속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아니 옛날에 그랬다는 뜻이죠. 이거 어떻게- 요새 힘이 딸려서 안 돼요. 근데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 상대가 임자가 있다거나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친구의 애인이라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끌릴 경우도 있잖아. 그때 직진? 너무 곤란한 질문을 드리나? 여기는 노코멘트.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다른 거에 솔직하지 못하는 사회생활의 이면이 있지만 사랑 앞에서는 전 바로 다이렉트 직진. 멋집니다. 예, 예. 자유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전 잘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나도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꽤 밀당들을 하고 있고 썸 타고 있고 뭐 이러는 거네요. 이제 일단 이런 거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들어줄 가능성, 받아줄 까일까 봐. 가능성을 가능성을 판단을 하고 가능성이 높으면 얘기를 하지만 낮으면 어쨌든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행위를 한 후에 얘기를 하든지 그 뭐 이러는 거. 고귀한 사랑의 감정 앞에서 이렇게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쵸. 사람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두님처럼 선수가 아니잖아. 우리는 아니 저는 선수가 아니고 들이댄다 이거예요. 들이댄다. 그냥 솔직하다 그쵸. 이런 거죠. 좋습니다. 예, 예. 그 이처럼 어쨌든 뭐 각자 스타일이니까 그죠. 이처럼 마음속 생각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행위를 고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꼭 사랑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두 분은 살면서 고백할 일이 좀 많던가요? 어떻습니까? 싫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고백이라기보다는 상대가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혹은 뭐 나의 진심을 때로는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사실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식의 자백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죠. 너 했어 안 했어? 뭐 그러니까 이거지. 뭐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엔 뭐 몇 시에 들어왔어? 뭐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세 분은 다 그런 거를 경험하셨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뭐 이런 술 거죠. 먹고 네. 늦게 들어가면 그죠? 어디까지 갔냐? 누구랑 있었냐? 그죠? 지금까지 뭐 했냐? 왜 전화는 안 받냐? 뭐 이런 걸 막 하는 그렇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외박을 참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백을 강요받는
그 시절이 한동안 있다가 이제 포기하더라고. 그렇죠. 저도 결혼한 지 한 10년 차까지는 자백을 좀 강요받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포기일 수도 있고 이 새끼한테는 얘기해봤자 자백 안 하더라, 독종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려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살아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예, 뭐 이런 그죠? 정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자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인 분들 중에는 많더라고요. 예, 카톨릭 신자들이 고해성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신부님께 고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통해 자기 잘못을 성찰하고 이걸 이제 신부님께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대체로 타인한테 고백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상대가 고백하도록 만드는 게임을 하기도 해요. 왜 MT 같은 데를 가면 가까운 친구끼리 고백하도록 저녁에 막 유도하는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진실 게임? 진실 그죠? 게임. 맞습니다. 아주 유치한 게임. 해보셨죠? 그죠? 그 진실 게임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주로 뭐 이성 문제나 이런 거죠, 그죠?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도록 강제하는 놀이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진실 게임은 고백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연령 제한이 있지 않아요? 예. 보통 25살 미만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백이란 말 그대로 그 하얗게 말한다라는 의미로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걸 말하죠. 근데 사람들이 왜 굳이 진실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할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평상시에 대부분 다 숨기고 그렇죠. 산다라는 네, 맞습니다.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그죠? 것 같아요. 평소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평소에 자기 생각이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굳이 진실 게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언제나 숨김없이 고백하는 거,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밖으로 표출하는 건 좋은 일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다 하겠죠. 음. 근데 실제는 속마음을 드러냈어. 야, 우리 서로 싸웠으니까 서로 고백하고 이래가지고 속마음 다 얘기하고 화해하자. 이랬는데 속마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싸워. 맞아요. 그렇죠. 위험천만. 근데 이게 네.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이야기하느냐,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숨김없이 이야기하느냐, 그 그죠? 두 개가 약간 이제 다른 이유로 사실 이야기하지 않게 될 텐데 둘 다 사실 결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숨김없이 상대방한테 고백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신조어로 답정너라는 표현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답정너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입니다. 가령 엄마가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그 새로운 오늘 처음 시도하는 음식인데 맛은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 경우는 실제 음식 맛과 관계없이 와 끝내주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라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오늘 음식은 좀 별론데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 다음부터 밥 얻어먹기 힘든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은 엄마의 표현은 그러니까 그 맛이 어때?라고 묻는 표현은 겉으로는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은 상대방의 솔직한 의견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라라는 명령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쇼핑을 갔는데 뭐 그죠? 여자친구가 새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옷 어때?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진실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명령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울린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답을 하는 사람도 진실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게 현명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자기 속내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근데 그 가족 관계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 속내를 타인에게 고백하는 일에는 좀 특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살짝 예를 들었지만 친구 애인한테 호감이 생겼다 이럴 때 그죠? 고백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또 직장 상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상사 면전에서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또라이지. 예,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숨김없이 타인에게 고백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애인이 한테 호감이 생겨도 고백 안 하고 상사가 꼴 보기 싫어도 면전에서는 꼴 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면을 쓰고 자기 속마음을 숨기는 게 현명한 태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배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능숙하게 연기를 잘 하라라고 조언을 한 거죠. 독일 철학자 니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심오한 존재는 가면 쓰기를 즐긴다. 그러니까 에픽테토스나 니체의 주장처럼 어쩌면 인간은 자기의 진심은 감춘 채 상대가 원하는 정답을 말해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감추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뭐 상처받을 일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 혹은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뭐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가끔 정도 갖는 게 오히려 더 그렇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네. 뭐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지라도 그죠. 네네. 또 싸운다니까. 잘 해야 돼 그게. 우리 저번에 영린 얘기도 했잖아요. 예. 네, 영린이라는 얘기도 했고 또 경제 이론 쪽에는 예스맨 시오리, 예스맨 이론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상대한테 하면 상대가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어서 예. 그냥 자기 처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죠?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더 예, 그런 그렇죠. 일이 또 예. 심해진다고. 그러니까 영린처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 건드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영린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타인의 입장이나 기분을 고려해서 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항상 언제나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언제나 가면 쓴 모습으로 생활하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타인과 좀 진실될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약간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태도를 일관하면 내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지, 그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순간순간 진실을 드러내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맞춰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대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발전이 되면 그렇죠. 예, 그렇죠. 전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상대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서로의 관계를 좀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죠? 근데 얘기했는데 더 크게 싸워. 그러면 이제 잘못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 고백과 관련해서 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타인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는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0% 동의.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솔직히 고백하는 습관을 들여야 내면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행하는 고해성사도 이제 형식은 신한테 고백을 하는 형식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성찰하고 좀 내면을 정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종교를 가진 사람들 얘기고 저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근데 고해성사와 유사한 의식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행하는 고해성사 이런 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나온 혼자서. 삶에 대한 혼자서 네, 생각도 스스로 좀 성찰. 많이 예. 하고
어찌 그냥 밖에서 볼 땐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쵸.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때로는 그걸 이제 메모지에 정리도 그쵸. 해놓고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그쵸. 형태는 뭐 예. 일기 그러니까, 뭐 예, 이런 그쵸.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하신 일반적인 대로 거, 더 일반적인 건 그냥 편한 사람 앞고 술 한잔 먹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요. 그 자기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거 고해성사는 내 앞에 사람이 절대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 하더라도 그 친한 사람이 내가 속내를 드러낸 걸 남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는 건데 자유인님처럼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리추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긴 하지만 일기 쓰는 형식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건 좀 뭐라 그럴까 좀 덜 진실해질 수 있는데 글을 쓰는 행위는 훨씬 그 자기의 내면을 텍스트로 드러내는 행위라서 좀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 쓰는 일이 고해성사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일기를 쓸 때만큼은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일기를 쓰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홀로 마주하는 신성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일기 쓰기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일기를 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전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기 실기가 예. 진짜 고해성사에 효과가 있냐라는 예.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예. 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시켜서 일기 쓰라고 했거든요. 예. 썼더니 가지고 와서 검사를 맡아야 돼. 그렇죠. 그게 뭐냐고. 그게 진짜 잘못된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예, 있는 그쵸? 일기에 대한 예. 부정적 생각.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기를 쓰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러면 비밀 유지예요. 비밀 유지.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는 어떤 일이 있어 그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잖아요. 그죠? 만일 발설한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 다음부터 그 신부한테 가서 누가 솔직하게 고해성사를 하겠어요. 그죠? 일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기도 내가 쓴 일기를 남이 본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솔직하게 그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간혹 부모 중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애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 때문에 자녀 일기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일기 쓰기를 통해서 글쓰기 연습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기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는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일기 써서 숙제 검사 받는 행위 이건 완전히 또라이 짓이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일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일기에다가 우리 선생님 나빠요 이런 거 어떻게 써? 그죠? 남이 볼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지. 내면 성찰도 안 되지. 그렇죠. 글쓰기 연습도 안 그렇죠. 되지. 예. 아무튼 고해성사든 일기 쓰기든 자기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면을 좀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어쨌든 뭐 그렇게로 해서 내면이 건강해지면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일기 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않죠. 좀 더 매력적인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일기 쓰는 거 좋다는 건 여러 가지로 다 사람들이 아는데 네. 일기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 일기 쓰기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간단하게 예, 감정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데 것들은 그것도 저는 반대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감정 속내를 솔직하게 쓰는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남들이 다 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 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비밀 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이상한 행위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내면의 성찰을 높인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건 일기랑은 전혀 다른 거죠.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마치 일기 형식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뭐라 그럴까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본론을 가보면 일기를 쓰면 뭐가 좋으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그 일기를 쓰면 내면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감추기보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라든지 내 요것 때문에 그때 거짓말을 했구나. 솔직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것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저 부족한 거 잘못 실수로부터 배움이나 성찰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내면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이러한 자정 과정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한테도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러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좀 정당화시킬 구실을 찾기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행동을 자기 기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한테 이게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예, 그렇죠. 네. 리더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 노력을 한다라는 뜻이 자기 기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다 보니까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이걸로부터 새롭게 이렇게 그죠? 극복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만들 기회를 상실하고 만드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러면 내면의 건강함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대인관계가 좋으냐? 그죠? 당연히 뭐 내면이 건강한 그죠? 사람이 네. 더 좋겠죠.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평소에 자기 기만 행위가 습관이 된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솔직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해서 별 숨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의 특성인데 이런 사람은 타인도 그죠? 그렇게 솔직하게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어쩌면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술 마시다 보면 이제 갑자기 그죠? 평소에는 안 그랬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뭐 저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만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게 오히려 어쩌면 평소에 그런 숨김이 많을수록 그게 음. 또 이렇게 술 취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제 무의식이 평소에 숨겨 억눌렀던 무의식이 이제 뭐 술을 먹거나 이렇게 말실수 등을 통해서 겉으로 표출된다는 거고 이걸 우리 우리가 전에 해체 한번 했었죠. 예, 이런 걸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은 주사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감춘 게 많거든. 억눌러 놓은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이 방심한 터널 타서 표출이 되기도 하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일기를 안 썼는데 이제 다시 좀 써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일기 쓰기는 하나의 형식이긴 한데 자기 자신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고백이란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대인관계에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위험이 따르죠. 그죠? 그래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정을 숨긴 채 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번 가면을 쓴 채 관계를 맺을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들이 내면이 건강해지고 그 내면이 건강한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솔직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내면이 풍부해져야 대인관계도 좋아지듯이 네. 내면이 풍부해지려면 자신이 되돌아보고 자신과의 어떤 대화 네. 이게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흔히 우리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강의하고 이런 얘기할 때 조혜일의 창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뭐 자기도 잘 알고 타인도 잘 아는 이런 오픈 윈도우가 넓을수록 대인 관계를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숨김없이 드러내는 영역이 좀 넓어야 되는 거죠. 숨기는 게 많으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태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숨김없이 드러내려면 내면이 좀 건강해야 되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럼 마무리하죠. 예. 그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살짝 좀 옆으로 좀 세서 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 예, 아시죠? 알죠. 예. 그 사람 얘기로 마무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중요한 설득 도구는 진실합니다. 아, 어. 그렇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딱 맞는데요. 오늘 좋은데. 네. 어. 저는 저랑 안 하면 한번- 안, 뭐 저는 저랑 안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저 할까요? 네. 자, 이제. 전좀 변변치 않아서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신에게는 솔직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오늘은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생각이나 속마음을 숨기는 없이 말하지 않는 게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속마음을 숨긴 채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내면이 건강해야 되고, 그죠? 이를 위해서는 뭐 그 아까 고해성사 또는 뭐 일기 쓰기 이외에도 뭐 명상이나 기도하기 등 평소에 자기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통해서 좀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사람이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0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